탁구 신유빈과 임종훈이 투혼을 펼치며 2024 파리올림픽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탁구에서 2012 런던 올림픽 이후 무려 12년 만에 나온 메달입니다. 세계 랭킹 3위인 신유빈, 임종훈 조는 한국 시간 30일 파리올림픽 혼합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홍콩 두오이캠 웡춘팅 조를 세트스코어 4대0으로 잡고 승리했습니다. 동메달 결정전에서 신유빈, 임종훈 조는 두오이캠 웡춘팅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현장엔 중국 관중들이 많이 왔는데 홍콩이 득점할 때마다 짜유와 함께 일방적인 응원 소리가 컸습니다. 임종훈과 신유빈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담하게 경기에 임했습니다. 초반부터 홍콩을 거세게 압박하며 첫 세트를 손쉽게 따냈습니다. 2세트 역시 신유빈이 변화가 많은 서브를 구사했고 이를 웡춘팅이 받아내지 못하면서 한국이 11대7으로 손쉽게 앞섰습니다. 이후 3세트도 신유빈, 임종훈이 11대7로 가져갔습니다. 기세를 탄 신유빈, 임종훈은 4세트에서도 초반부터 3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두오이캠, 웡춘팅도 작전 타임 이후 반격에 불씨를 지폈고 결국 6대7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신유빈, 임종훈도 빠르게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8대10 상황에서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극적으로 10대10 듀스를 만들었습니다. 박빙 승부에서 신유빈, 임종훈은 10대11에서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12대11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어 12대12에서 다시 연속 한 점을 낸 후 홍콩이 13대12에서 작전 타임을 불러 심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재개된 경기에서 한국은 신유빈의 백핸드로 14대12로 승리해 동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동메달이 확정된 순간 임종훈은 그 어느 때보다 신유빈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임종훈은 다음 달 19일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혼합복식 동메달과 함께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입대를 고작 20일 앞둔 시점에서 국군체육부대 입대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임종훈의 마음속 갈증이 싹 내려간 순간이었습니다. 신유빈에게도 값진 올림픽 첫 메달입니다. 신유빈과 임종훈은 하트 세리머니와 함께 동메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이번 대회 탁구 최대 이변의 주인공으로 남을 북한의 리정식, 김금용 조가 중국의 세계 1위 왕추친 순잉사 조의 저 은메달을 수확했습니다. 한국 응원단과 한국 시청자들은 북한을 응원했고 북한 선수들은 중국을 상대로 2세트를 뺏으며 선전했습니다. 리정식과 김금용은 담담한 표정으로 시상식에 나왔습니다. 동메달을 딴 신유빈과 임종훈이 먼저 시상대에 서자 리정식과 김금용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 은메달리스트로 리정식과 김금용이 호명됐습니다. 이들은 신유빈과 임종훈 쪽으로 돌아서 2위 시상대로 향했는데요. 남북 선수들은 가볍게 악수하며 서로를 축하했습니다. 중국 국가가 울려 퍼졌고 중국의 오성홍기에 이어 인공기와 태극기가 차례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선수들은 역사에 남을 순간을 기록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대회 시상식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공식 후원하는 유일한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으로 입상자들이 영광의 순간을 기념사진으로 남기는 빅토리 셀피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 카메라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입니다. 입상자 중 덩치가 가장 좋은 임종훈이 스마트폰을 잡았고 선수들을 모았습니다. 이리저리 각을 맞추다가 신유빈, 북한, 중국 선수들과 함께 셀카를 찍었습니다. 북한 선수들과 한국 선수들이 국산 스마트폰이 촬영한 사진에 함께 담기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리종식은 뚱한 표정을 지었지만 김금용은 처음으로 미소를 머금고 촬영에 임했습니다. 이후 북한 선수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종훈은 은메달리스트 소개할 때 악수할 때 축하한다고 얘기한 것 말고는 따로 대화는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경기 후 북한 선수들은 따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은 시작부터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북한을 노스 코리아라고 부르자 북한 관계자가 끊고 이에 항의한 것입니다. 이에 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가 고치겠다고 받아들였고 그런 뒤에야 북한 관계자가 돌아섰습니다. 이후 사회자는 북한을 DPR 코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민주주의도 아닌 북한이 민주주의 공화국이라 불러달라는데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북한이 국제대회에서 북한이라는 명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 2009년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당시 한국을 찾은 김정은 북한 축구 대표팀 감독은 우리 팀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팀이라면서
정확한 표현으로 축구팀에 대한 질문을 해달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농구 남북 대결이 끝난 뒤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대표팀 관계자는 우리는 노스코리아가 아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그건 옳지 않다. 아시안게임에서는 모든 국가명을 정확하게 불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정책 노선을 바꾼 김정은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을 남조선이라 부르던 명칭도 이제는 괴뢰라는 해괴망측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이를 보여줍니다. 기자들이 김금용에게 대회에 대한 소감을 묻자 3년 만에 처음 국제 경기에 나서 올림픽에 참가하고 보니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중국 팀과 그래도 경기를 비슷하게 한다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1등을 하는 강한 팀이다 보니 마지막에 모자라서 채우지 못했다며 많이 배웠고 훈련을 많이 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 선수와 함께 사진을 찍은 소감과 혹시 경쟁심을 느끼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도 나왔지만 김금용은 그런 거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라고 가볍게 일축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외신 기자들의 관심이 특히 커 보였지만 기자회견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후 가족에게 전할 말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금용은 일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 선수단이 파리에 도착했을 때도 베이징을 경유해 28시간의 장시간 비행을 했을 텐데도 3시간 이상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다른 게이트로 빠져나와 미리 준비해둔 버스에 올라타기도 했습니다. 북한 선수들은 현지 훈련장에서 한국 선수단은 물론 취재진과도 접촉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지난 22일 탁구 경기장에선 한국과 북한 선수들이 바로 옆 탁구대에서 나란히 훈련했지만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안창옥과 유도, 문성희 등은 훈련장에서 마주친 한국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선 한국으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때문에 의도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선수촌의 입촌에서도 북한 선수단은 두문불출한 모습이었습니다. 간혹 모습을 보이거나 다른 나라 선수단과 대화를 하기도 했는데 한국 취재진이 다가가면 입을 닫은 채 빠르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유도, 문성희 등도 훈련장에서 한국 취재진을 마주쳤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한국 취재진이나 선수단과는 일체의 접촉을 피하라는 지령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때 한민족기를 휘날리며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내세웠던 남북한이지만 그 사이 민족 개념도 크게 변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분단 이후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이념과 민족의식 주입을 시도해왔지만 최근 무리한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기존의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남북 경쟁에서 북한이 열세에 놓여서 그에 따른 내부 통제 문제로 이 같은 두 국가 담론이 기인했기 때문에 되돌릴 것 같지 않다며 점진적인 북한의 내부 적응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계에 나가 있는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망명 러시가 시작된 가운데 김정은의 단속이 더 강화된 모습입니다. 언젠가 통일의 그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